며칠 전 5월 24일 드디어 충격적인 캐스팅 논란과 함께 티저 예고편 영상으로 최악의 실화 요소를 얻었던 디즈니 실사화 영화 인어공주가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영화를 감상하셨나요? 저는 개봉 당일날 저녁 시간에 빠른 감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가 최악인 이유는 무엇인지, 인어공주 애니메이션과 비교되는 문제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100% 개인적인 저희 생각들로 그 이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1989년에 개봉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28번째 클래식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월트 디즈니의 사망 이후 회사의 명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면서도 디즈니 왕국의 시작을 알리게 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의 실사화 작품이 드디어 개봉을 했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영화의 평점은 물론 영화를 감상했던 관람객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최악의 영화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가 논란이 많고 평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의 근본적인 큰 원인은 캐스팅 논란들을 포함한 수많은 단점과 문제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인어공주 에리얼 배역의 캐스팅 논란으로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의 주인공인 할리 베일리 배우의 캐스팅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대표 공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어공주의 에리얼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피부 색깔은 물론 솔직히 외모도 그렇게 이쁜 편이 아니라 공주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는 느낌도 들지 않으면서도 머릿결 또한 애니메이션의 에리얼의 머리카락과는 달리 파마 같은 머리카락들을 보여주었기에 최악의 캐스팅 실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또한 할리 베일리 인어공주를 볼 때마다 공주보다는 인면허 같다는 느낌이 보이면서도 얼굴에 보이던 검은 점 또한 거슬렸었기에 더욱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또한 에릭 왕자를 포함한 캐스팅 논란 및 원작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흑인들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이 문제점으로, 우선 에릭 왕자 역할의 조나 하워킹은 할리 베일리와는 달리 인종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에릭 왕자처럼 깔끔하고 샤프한 느낌을 보여주지는 못하기에 막상 실사 영화에서는 왕자가 아닌 그저 모험을 좋아하는 배의 선원이자 일반인 같은 느낌이 들기에 좋지 않으면서도 노래 실력 또한 애매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특히나 또한 셀리나 여왕 같은 실사화 영화의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어 굳이 흑인 배우인 노마 두메즈웨니를 캐스팅하여 보여주거나 에리얼의 언니들 역시 원작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흑인을 포함한 캐스팅이었기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실사 처리하는 CG의 문제점으로 인어공주 에리얼과 트라이튼 왕은 물론 수많은 인어들의 꼬리 지느러미가 너무 현실적으로 실사화로 보여지기에 아름답고 멋있다는 느낌보다는 생선 비린내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오히려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특히나 에리얼의 큰 조력자이자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바스찬과 플라운더, 스커틀 역시 애니메이션에서의 귀엽고 웃긴 모습들과는 달리 세바스찬은 해물탕의 재료로 쓰고 싶을 정도의 꽃게 모습을 보여주거나 플라운더 역시 애니메이션의 로열엔젤 피쉬와는 달리 줄돔 생선과 비슷한 해포리 고기로 바꾸어 징그러운 생선의 모습으로 보여주었기에 비린내가 심하게 날 것 같은 느낌과 함께 횟감으로 먹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스커틀 역시 애니메이션과 같은 갈매기를 실사화로 만들어 보여주었기에 새우깡을 던져주고 싶은 느낌을 들게 했으며, 그렇기에 결국 애니메이션의 귀엽고 즐거운 느낌보다는 오히려 실사화 생선 모습에 거부감을 들게 하는 징그럽고 비린내 느낌이 나는 실사 처리의 CG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전체 이용과 영화치고는 너무 무섭다는 것으로, 우선 인어공주 에리얼이 사는 곳이자 트라이튼 왕이 군림하고 있는 인어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틀란티카의 모습은 원작 애니메이션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해저의 어두컴컴한 장소들을 보여주면서 인어들이 사는 곳이라고 보여주고 있으니 인어들이 사는 곳의 멋짐과
웅장함이 전혀 보이지 않기에 현실적인 바다의 무서움을 보여주거나, 마녀인 우르슬라가 드라이튼 왕의 마법 삼지창을 빼앗아 거대한 괴물이 되는 모습은 태풍이 치는 바다의 배경과 함께 더욱 무서움을 극대화하거나,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웠던 장면은 에리얼이 에릭 왕자를 구해준 뒤 에릭 왕자를 바라보며 반드시 찾아가겠다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원작 애니메이션의 애절함과는 달리 에리얼 역할을 맡은 할리 베일리의 표정은 에릭 왕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해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기에 너무나도 소름이 끼쳐 보였으며, 특히나 마지막 장면인 에리얼과 에릭 왕자가 결혼을 한 후 드라이튼 왕과 모든 인어들을 포함한 셀리나 여왕과 모든 인간들이 다 함께 두 사람을 축복하는 장면은 분명히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왠지 모르게 전혀 감동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의 단점이자 수많은 문제점들과는 달리 몇 가지의 장점과 좋은 것 또한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좋았던 것은 인어공주의 사운드 트랙인 언더 더 시의 노래와 장면들이 화려해서 좋긴 했지만 할리 베일리의 에리얼이 중간중간 보여지거나 뜬금없는 화음을 넣는 것은 언더 더 시 장면의 화려함을 낮추기에 안타깝기도 했으며, 두 번째로 좋았던 것은 마녀인 우르슬라로 캐스팅된 멜리사 메카시의 모습과 연기력이 무척이나 좋았던 것으로, 원작 애니메이션의 모습과 싱크로율이 100% 똑같았기에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던 것은 물론, 마녀가 변신한 바네사의 역할로 캐스팅된 제시카 알렉산더의 미모 역시 무척이나 예뻤기에 좋았으나, 제시카 알렉산더의 출연 분량은 10분도 채 안 됐었던 것 같기에 한편으로는 무척 아쉬웠으며, 세 번째로 좋았던 것은 에릭 왕자의 강아지인 맥스가 무척 귀여웠던 것으로, 원작 애니메이션의 맥스의 모습처럼 활발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인어공주가 아닌 인면허의 모습을 하고 있던 할리 베일리를 경계하는 모습이 없었기에 한편으로는 아쉬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망작의 영화였던 것으로,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할리 베일리가 연기한 에리얼은 인어공주가 아닌 인면허로 전 세계 어른들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는 감동과 재미를 주고 있었던 디즈니 영화 중에서도 최악 중에 최악인 영화라고도 할 수 있으며, 특히나 예전에 개봉했었던 라이온킹 실사화 영화에서의 느껴진 야생의 냄새와는 달리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는 바다의 무서움과 인어의 꼬리 및 물고기들의 모습을 통한 비린내 냄새가 느껴지면서도 심해 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들이 보여졌었기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환상을 깨버릴 수 있으면서도 심각하다면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영화 개봉날 바로 감상했었던 저는 영화를 보던 당시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느낌이 들었기에 당분간은 회를 못 먹겠다는 생각조차 들기도 했었는데, 네이버 평점에서 별점 10점을 주면서 좋은 평가글을 남겼던 사람들은 누가 봐도 댓글 알바들이 쓴 평가 댓글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